누나를 욕하고 싶어요. 오.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섹스하고 싶어서. 근데 네. 두 분 이혼이랑 결혼의 차이점을 아세요? 일단 이혼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네, 저도 문서를 써서 우리는 안 맞아, 우리는 헤어져 이렇게 하고 헤어지는 거고, 법적으로 결혼은 서로 합의해 뭔가 각자 사는데 법적으로는 서류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뭐 지금 할 만큼 했다 해서 학교를 졸업하는 것처럼. 졸업할 줄 왜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서류를 안 썼다고 했잖아요. 보통 서류를 쓰면 각자에게 주는 게 있어요. 분배를 해요. 각자 이렇게 자기 몫을 가져가는데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말로만 이혼하는 그런 느낌? 그 아마존 회장 이야기가 한때 이슈가 됐잖아요. 이혼을 해서 그쵸. 아마존 절반이 50%인가? 와이프가 가져갔으니까. 그럼 결혼은 그냥 부자들이 하는 이혼은 아닐까? 웬만하면 돈이 많을수록 많이 할 것 같고, 이제 진짜 마음이 식었고 그런 거라면 내가 봤을 때 일반인들도 할 것 같아.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결혼하고 싶은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거나 조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거나, 너네 부모님이 이혼했으면 너도 이혼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는 완전 반대인데요. 제가 부모님들이 이혼했잖아요. 아예 안 하고 싶어요. 이혼을 너무 안 하고 싶어서 그 결혼에 대한 생각도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생각이 더 깊어졌죠.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반이혼주의자라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제 사전에 없다. 아마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그쵸, 맞아요. 네. 프랑스에서 이혼해도 똑같아요. 아이가 생기면 그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막 그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조론이 발명된 것 같아요, 최근에. 아이를 생각하자. 그러면은 서로가 싫지만 아이를 위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이별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해요. 근데 저는 사회적인 인식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한테는 이혼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게 그 한 집에서 이렇게 서로 애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집이긴 한데 엄마 아빠가 대화를 안 해. 가족이 없는 그런 가족집? 우리 부모님들이 이혼하기 전에 그런 거 있어. 대화를 안 하고 서로의 리스펙도 없어요. 아예 그냥 그래 이렇게 하는데 거의 결혼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남이 됐어요, 이제. 우리만 눈치 봐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예 결혼은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혼이 뭐 재산 분할도 해야 되고 사회적인 그렇게 인식도 있어서 아시아 나라들이 좀 그렇게 하진 않을까 좀 생각하고. 그래서 결혼의 그 시작도 일본에서 네 시작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일본에 가본 적은 없지만 한국을 찾아온 일본 학생, 일본 일반인도 많이 만났고 친구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일본 사회가 개인주의가 되게 심각해요. 중동 방송에서 보도될 정도로 이제 개인주의가 많이 심각한 상태가 돼서 솔직히 그게 궁금해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결혼을 왜 해? 그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어떤 나이가 되면 결혼을 안 했으면 조금 이상하게 보잖아요. 너 아직도 결혼 안 했어? 거의 40이 됐는데 그래서 조금 40? 이게 또 이거 중동 기준으로 40은 이미 30, 40? 노인이 됐어요, 노인. 그래서 이제 아시아 나라들에서도 빨리 결혼을 해야 아이도 생기고 그래야 하는데 빨리 했으니까 또 이제 올해도 못 하고. 근데 이혼은 어렵고. 왜냐면 사회적인 그런 시선도 있고. 이집 사회는 재혼에 대해서 되게 열려있는 사회예요. 여자가 이혼을 하면 그 여자는 무조건 다시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개인과 개인 관계로 보긴 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보기 앞서 종교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신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이혼한 사람, 뭐 아픈 사람, 능력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낮게 보거나 그렇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재혼이 충분히 가능한 나라예요. 저희 엄마가 일찍 아빠를 잃게 됐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는 그때 35살밖에 안 됐어요. 이거 중동 기준으로 40은 이미 30, 40? 노인이 됐어요. 노인. 이제 이혼 얘기를 하자면 이집트뿐만 아니라 국교가 이슬람인 나라는 모든 절차가 이슬람식으로 진행되고 원래 서류는 필요 없어요. 이슬람식 결혼에. 하지만 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는 양심 없는 놈이 엄청 많아서 구속력이 있는 서류가 필요해서 계약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혼인 계약서라고 해요. 그 전에 결혼을 서로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에서 인간과 신 간의 약속, 남편과 부인이 서로에게 주는 약속이 같은 등급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있어요. 나중에 이혼권이 누구에게
있을 것인지. 이혼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 가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이혼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여자가 가져갈 수 있고 남자가 가져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여자가 남자에게 양보해요. 그리고 이혼을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혼을 선언해야 돼요. 화났어. 이혼하자. 하면 이혼이 되거든요.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이혼이 되어버리면 이혼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3번까지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하게끔 이런 게 생겼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저는 저런 문화를 욕하고 싶어요. 오.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같이 사는 게 물론 나이 들고 서로에게 이렇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뭐 서로를 건드리지 못할 수도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같이 살면서 부부인데 따로 자고 따로 이렇게 아니면 따로 살고 일부러 이게 이혼은 정상적인 과정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시선이 더욱더 이상해질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결혼 아예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의무가 있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은 집에서 살아야 돼요. 안 살게 되면 그거를 법적으로 해야 돼요. 그 이혼을 별거 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안 되고 이혼도 많고 다시 이제 재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제도가 많아요. 뭐 팍스도 있고 결혼 안 해도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것들도 많은데 근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뭐 머슬림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결혼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예 이해 안 갈걸요? 왜 이혼 안 해? 지금 안 살잖아. 성관계도 안 하잖아. 그럼 왜 그럼 뭐하러 같이 살아? 결혼하세요? 엄밀히 말하자면 결혼은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이슬람의 관점에서 금지되어 있어요. 상대방을 결혼하지도 않고 이혼하지도 않은 상태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이 관계가 절대 금지예요. 할 거면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거면 하고 싫으면 이혼을 해서 각자 좋은 사람을 만나게끔 자유를 주고 그래서 결혼은 제가 봤을 때 이집트나 다른 이슬람 나라 중동에 도입되지 않을 것 같아요. 프랑스도 아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혼하면 이혼하면 할 때. 남이 되는데 아이 빼고는 남이 돼요. 저는 이 사람이 지금 제 뇌에 있는 얘기를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좋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이 네. 맞다는 거예요. 그쵸. 진짜 남이 됐는데 남이 됐는데. 뭘 바라는 거예요. 남이 됐는데 아이는 내 아이는 맞는데 너네 부모님이 더 이상 내 시부모님이나 내 장모님 장인 어르신 아니에요. 남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그거예요. 한국에서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두 가족이 결혼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문화에서는 두 사람이 결혼한 거예요. 그냥 인사하는데 가끔 뭐 같이 먹는데 그렇게 막 깊은 사이가 되지도 않고 처음부터 남이네. 근데 남이 아니고 그냥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엄마, 이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집에 와서 뭐 오늘 뭐 하셨어요? 뭐 냉장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부모님이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열어서 그거는 드라마에서 많이 보니까. 이거를 얘기하는 거 이집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요? 해요? 대박이다. 오늘 무슨 요리했어? 들어오면서 진짜요? 그러니까 특히 시골에 가면 갈수록 개인적인 공간, 프라이버시라는 게 없어요. 결혼했으면 내가 오늘부터 너의 엄마야. 시엄마가 아니고 장인 어르신은 그냥 삼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라고 불러요. 제가 통역하다가 시리아 여성을 위해서 제가 통역을 하는데 한국을 어떻게 알았냐 하는 질문에 삼촌이 알려주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삼촌이라고 하면서 알려주었다. 그때 한국 담당자가 이분 친삼촌이 한국에 없는데 그래서 미안한데 여기서 말하는 친삼촌이 누구예요? 우리 남편이 아빠예요. 친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원래 사돈 관계지 피 관계는 아니잖아? 그쵸. 이제 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혼이 어려울 수 어렵지. 왜냐면 내가 이 사람과 알아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족과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가족은 우리는 삼촌, 사촌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사촌 신경 써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24인데 이혼을 아예 안 하겠네 생각하겠지만 역시 한국처럼 아마 프랑스도 그렇겠지만 이혼율이 진짜 높아요. 우리도 진짜 높아요. 아랍 남자들이 빨리 이혼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남자는 왜 결혼을 해요? 섹스하고 싶어서. 근데 미안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쵸. 근데 어차피 평상시에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결혼했는데 그럼 결혼하면 맨날 침대에서만 지낼 줄 알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옆에 앉아있는 그 예쁜 신부가 평생 이 상태로 갈 줄 알아요. 그냥 성적인 매력을 느끼면 나 이 여자랑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고향에는 법원이 있어요. 법원 앞에 가면 항상 가구가 차려져 있어요. 길거리인데, 광장인데. 이 가구가 뭐냐면 이혼을 해서 나눠야 할 가구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집트에서 결혼할 때 혼인신고서를 쓰기 전에 먼저 쓰는 게 가구 명단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이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와우. 근데 보통 아이는 누구랑 있어요? 그거 아이 낳기 전에 다 이혼하는 케이스들이에요. 아, 물론 진짜요? 아이를 낳으면 양육권은 엄마 아빠한테 누가 제일 적합한지 이게 법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있지만 양육비는 무조건 아빠 책임. 그럼 아이가 아빠랑 있을 때? 있을 때도 당연히 아빠가 양육비를 아예 부담해야죠. 엄마는 양육비를 안 줘요? 오. 생계비랑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이슬람의 율법이에요. 근데 그럼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는 그 이혼을 하고 양육권 다툼 같은 걸 하면 대부분 법원이 엄마 손을 들어주거든요. 네. 그 여자한테 더 가는 것 같아요. 어리면, 진짜 어리면. 아니면 그 여자한테 안 가려면 진짜 여자분이 뭔가 마약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 돈이 없거나 막. 우리는 영국 식민지였지만 시국이 세워지면서 가장 많이 따라한 법이 프랑스 법이거든요. 엄마가 아이를 데려갔지만 양육비는 아빠가 부담해야 되고 그리고 주 1회인가 2회 아이가 아빠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거는 엄마가 막으면 범죄가 돼요. 네, 네 맞아요. 우리도. 단 엄마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다. 이때는 아빠가 주장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새아빠가 내 아이를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아이를 내가 보는 앞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데려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이가 아빠에 있으면 양육비를 엄마가 주는 것 같아요. 엄마도 돈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엄마도 우리 이제 프랑스에서 여성들도 일을 하고 막 우리도 돈을 잘 벌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거를 이제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아랍 사람 입장에서 끔찍한 것 같아요. 진짜요? 여자한테 돈을 요구하는 게 물론 막 아랍 사회는 여자 인권이 많이 뭐 이렇게 존중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여자는 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절대로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양육비도 무조건 아빠 거. 뭔가 엄마가 일을 해도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완전 잘 됐고 그 돈도 너무 잘 벌고 그런데 아빠가 아이랑 있고 엄마가 아이한테 돈도 안 주고 그냥 살고 있어요. 아빠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대한 외국인이라는 방송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데 한국 게스트를 불렀어요.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와이프랑 다른 침실을 쓴대요. 같은 집에 사는데 처음 들었어요. 그때 제가 진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왜 어쩌다가 왜냐면 이 침실을 같이 쓴다는 게 아랍 사회에서 중동 사회에서 결혼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각자의 인생을 살다가 이게 다툼도 있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에 저녁에 같이 이제 같은 침대에서 자면 그걸 해결할 수도 있고 좀 대화할 수도 있는데 그걸 아예 못하게 하고 저도 방송을 봤거든요. 그 분의 완전 뭔가 쉐어하우스 느낌 있고 대화를 조금 하는데 저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 같아요. 완전 친구도 아니고 너무 애매한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결혼은 그거 아닐까요? 그냥 결혼을 후회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그냥 했는데 후회가 되고 이혼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자 막 이럴 것 같아요. 일단 결혼할 거면 이혼을 하고 웬만하면 이혼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해할 수 없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데 진짜 없어요. 지금도 한국의 결혼 문화라고 말하는 게 미안하게 느껴져요. 이게 네. 문화가 돼버렸나? 이제? 저는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결혼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저 한국 사람이랑 결혼하면 조심하세요. 평생 네. 갑니다. 이혼 없어요. 올해 결혼합시다. 지금까지 샘이었습니다. 로즈였습니다. 바이바이.